네, 이번 시간에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발명과 특허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화에 성공한 대표님을 모시고 직접 발명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 또 보람 있었던 점, 또한 매출이나 기업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 특허 출원의 사례라든지 외국 특허 출원을 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고 해당 장비들도 직접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I 시대의 발명과 특허, 오늘은 발명과 특허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AR, VR 전문업체인 페네시아에서 송혁규 박사님을 모시고 발명과 특허 현장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박사님, 어렵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송혁규 박사님 소개를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금호고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무리하고 엔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페네시아의 CTO로서 안경형 모니터라고 하고요, HMD라고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글라스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사이언티스트 아니면 개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이렇게 본인 소개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발명과 특허를 대단히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송 박사님은 발명과 특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발명이라는 것은 생활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불편한 것을 내가 좀 편하게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저는 아마 초등학교 한 6학년쯤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때 전기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 수 없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자동차는 피스톤이 상하 운동을 하면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피스톤에 자석을 달고 전자석으로 전기를 줬다 끊었다 하면 피스톤이 움직이는 걸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전기를 줘서 움직이게 하면 자동차를 구조를 바꾸지 않고도 움직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제 발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이렇게 한국의 어린이 에디슨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가 아주 재미있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송 박사님께서는 지금까지 특허 출원, 등록 등을 포함을 해서 몇 건 정도를 하셨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출원된 건수는 약 한 30가지가 넘고요. 대단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등록된 건수는 한 20여 건 되고, 그다음에 기간이 지나서 소멸된 건이 한 5-6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현재 가지고 있는 한 20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특히 고생을 많이 했던 이쪽 그 스마트 글라스, 즉 이제 AR, VR, HMD라고 하는 그쪽으로의 특허 건수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송 박사님 소개해 주시면서 HMD라는 것을 가지고 개발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HMD가 어떤 것인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어렵게 설명드릴 수도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HMD라는 어원이 헬멧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헬멧에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해서 뭔가를 보았다라고 해서 HMD였거든요. 그러다 이제 이게 기술이 발전되면서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조금 이제 이게 더 발전이 돼서 페이스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로도 바뀌었습니다. 얼굴에 장착을 한다. 근데 이게 이런 용어들이 한 번에 싹 사라졌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이제는 스마트 글라스다
스마트 글라스. 네, 요 용어로 싹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용어들이 스마트 글라스로 그냥 통일이 돼 버렸고요. 물론 이제 그 앞전에 또 다른 용어가 있었어요. 아이웨어라고. 아하, 네. 예, 눈에 착용하는 옷이다. 네. 그래서 아이웨어라고 했었는데 그런 용어들도 이제는 스마트 글라스라는 거에 다 통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둔탁한 헬멧에 착용하는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렇게 안경처럼 착용하는 그런 안경 형태로 많이 바뀌어졌죠. 네. 그래서 HMD라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술을 개발해 온 것들입니다. 그렇군요. 아주 이렇게 오늘 그 발명 내용이 아주 흥미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또 벗어나서 이제 여러 가지 건수들 중에 요것과 관련 없는 뭐 라켓 펑처라든가 그다음에 에너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특허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항상 노트에 기록해 놨다가 나중에 특허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이렇게 의미 있는 이런 과정을 겪고 오셨군요. 실제로 보면 지금 송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허에는 자기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발견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생활 발명이 있고 또 각자의 전공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송 박사님 같은 경우에 또 전공이 있을 텐데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전공 분야에 관련한 문제 해결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의 도입 등을 통한 전공 분야에 관련 특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혀 관계없는 것 같지만은 그것들을 연결을 해서 이른바 융합 발명이라고 하죠.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 송 박사님은 그것을 이미 실천적으로 행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송 박사님의 여러 발명 중에서 대표적인 발명에 대해서 뭐 한두 건 또는 뭐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가장 좀 재밌게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것이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네. 첫 번째는 이제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홀로그램 광학계를 이용한 증강현실 웨어러블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얇고 가장 가볍고 그다음에 화각도 넓고 그다음에 밖을 볼 수 있는 투과율이 제일 좋은 그런 특허를 저희가 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제품화하고 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이 저희 특허 중에 가장 지금 남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라큐펑처라고 하는 특허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침과 그러니까 동양의 침과 서양의 레이저 기술이 합쳐져서 라큐펑처, 레이저 아큐펑처에서 라큐펑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있어서 동의보감을 이렇게 좀 공부하게 돼서요. 잠깐만요. 지금 이제 레이저와 그 아큐펑처, 뭐 아큐펑처는 뭐라고 보면 됩니까? 어떤 장치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방에서 침과 뜸을 얘기하는데 뜸은 제1의 명약이라 하고요. 침은 제2의 명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뜸을 뜰 수 없으니까 이제 침을 놓는데 지금까지 보면 침은 사람의 기육에 침을 꽂아가지고 침을 놔야지만이 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는 좀 더 비접촉식으로 그 침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자 해서 레이저로 침을 놓듯이 아주 그 포인트에다가 레이저의 모든 에너지를 집광을 시켜서 침을 놓으면은 침과 똑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처음 듣기로는 공학자가 갑자기 한방을 얘기하고 침을 얘기해서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또 그런 점에서 또 의미 있는 발견을 하셨군요.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무릎을 다치고 해서 침을 맞으러 갔는데 침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좀 안 아프게 맞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도 뭐 생활에서 발견된 그런 발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위생적으로도 좋고 또 개인이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건 특히 좋은 점은 침은 굉장히 전문가가 침을 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자리를 잘 찾아서 놔야 되는데 레이저의 특징상 우리가 가는 혈자리에 가면은 레이저의 반사 반응이 달라져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쉽게 혈자리를 찾아서 네. 거기에다 내가 스위치만 누르면은 침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공학자가 공부하는 동의보감, 이 점도 상당히 참 흥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의보감을 공부하게 된 이유를 뭐 짧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건강해지는 방법을 좀 더 생각해보고 네. 뭐 이제 거기에 어떤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지 우리가 항상 음식을 먹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어떤 체조를 해야 좋은지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 동의보감을 좀 일독을 하게 됐고요. 네. 그 일독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실에서 내가 침을 맞아보니까 아팠다.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약제는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데 저는 전자공학자로서 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라켓펑처라는 거를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이렇게 흥미롭고 또 우리 학생들한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해 주신 홀로그램 광학소자 HOE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이용한 증강현실 웨어러블 시스템이 최근에 이제 우리 각광받는 그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기술에 접목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메타버스라는 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예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단지 용어로 메타버스다라고 정의를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거를 뭐 새롭게 만든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어 왔던 것들을 그냥 어떤 말을 하기 힘들으니까 이게 메타버스다라고 정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앞에다가 XR을 하나 더 붙입니다. 확장 현실이라고 그래서 VR, AR, MR을 합쳐서 XR이라고 하거든요. 네, 저희는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플러스했습니다. HR이라고 홀로그램 리얼리티라고 하나를 더 플러스해서 그다음에 홀로그램 옵틱 엘레멘트, 그러니까 홀로그램 광학 소자를 이용한 헤드셋. 그래서 안경을 쓰면 그 안에서 모든 영상들이 나타나고 현실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현실과 허상의 공간, 그러니까 버추얼한 공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메타버스의 원천인 거죠. 그럼 메타버스를 이루는 가장 큰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구현 방법과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구현은 아니고 표현 방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표현 방법에 해당되는 그런 기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제품이 지금 금방 말씀드린 그 특허 제품에 해당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아주 편편하고 아무 저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안에 필름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좀 모양이 삘뚝삘뚝하게 생겼는데 요곳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앞으로 쏴줍니다. 그러면은 요 영상이 반사가 돼서 우리 눈으로 직접 들어오는데 망막에 영상을 맺혀줘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동공을 통해서 영상을 보지만 망막에 영상을 주기 때문에 시력이 좀 나쁜 사람도 선명한 영상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밝은 낮에도 밖에서 환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뭐 획기적인 이런 발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그 아주 흥미로운 또 뛰어난 발명품을 소개해 주셨는데 실제 발명품이 적용된 제품을 또 추가로 더 소개해 줄 수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 제품을 만들기 전에 지금 이제 DTM 200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무겁고 좀 다른 광학계를 사용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영상 장치를 넣어서 아래쪽으로 쏜 다음에 반사해서 우리 눈으로 보여주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럼 요 안에는 엄지손톱만큼 작은 디스플레이가 들어있어요. 그 디스플레이 영상을 렌즈로 확대해서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얘를 이렇게 씀으로써 바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그냥 USB-C 케이블이 있거든요. 네. 가져다가 꽂고 네. 요거를 바로 자신의 핸드폰에 그냥 꽂으면 돼요. 꼽으면. 다른 데 꽂을 필요가 없고 아, 핸드폰이나 네. 저 태블릿 PC 있죠? 그런 데다 꽂으면 되고요. 컴퓨터도 요즘은 USB-C로 나오거든요. 네. C에 꽂으면 영상이 올라옵니다. 아, 그 다음에 영상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네. 거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머리를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예. 요 안에 헤드 트래킹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네. 그 데이터를 요 케이블을 통해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데이터를 넘겨주죠. 그러면 영상을 두 개를 혼합을 해서 보여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장치를 보니까 이런 것은 이게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렇게 학생들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가능한 이런 제품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 이런 발명품을 실제로 우리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아, 대단히 전문적이다. 이래서 어떻게 내가 이걸 특허를 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할 텐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특허 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고 그럴까? 어떻게 자료를 준비하면 된다든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생활에 불편했던 점을 조금씩 메모를 하는 겁니다. 메모를 한다. 예, 메모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해결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을 찾는 데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불편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해결점을 찾아가는 게 발명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티브가 그겁니다. 장애인을 위한 기술과 제품이 네. 최고의 제품이다. 네. 물론 이제 뭐 왜 그러냐면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렇게 뭘 쓰거나 행동할 때 그거를 다 보정해 줄 수 있는 제품은 그다음 비장애인이 봤을 때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명은 항상 나보다 네. 내가 불편한 점을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아, 배려하는 예. 이런 마인드도 대단히 발명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지금 이제 송 박사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장치, 시스템 이런 거지만 특허에는 또 하나가 있죠. 이제 장치 특허 말고 이른바 방법 특허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메소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송 박사님은 그런 방법 특허 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떤 앞으로 좀 확대할 이런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에요. 네. 예, 앞으로는 이제 장치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뭐 물리적인 한계도 있을 거고 어떤 물리적인 새로운 물질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게 나오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뭐 새로운 방법으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어떻게 사람과 연결하고 어떻게 사업과 연결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는 그냥 BM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도 하고 비즈니스 메소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굉장한 관심이 많고요. 그거를 내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 사회적인 뭐 분석, 그 다음에 그 소비자에 대한 요구, 뭐 니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좀 많은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BM 특허를 낸다는 게 쉽지만은 않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남이 치고 나갔을 수도 있고 이미 사회에서 구현돼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흔히 요즘 제가 이제 많이 보는 광고 중에 시골에서 어떤 청년이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이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미 누가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틈에서의 비즈니스 메소드를 찾는 게 비즈니스 BM 특허를 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 번의 경험이 있거든요. 해봤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요. 아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특허에 물건의 발명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방법의 발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방법의 발명을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지만은 쉽지 않다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특허 출원을 하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이 또 절대적으로 기여하는 이런 나라이기도 한데 국제 출원 및 또 국제 시장에 대한 그 발명자로서의 입장이라든지 또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국제 출원을 이제 미국 현지에 직접 출원도 해보고 네. 또 그 다음에 국내에서 PCT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네. 출원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직접 출원을 하면 네. 미국 한 곳에만 출원하는데도 네. 약 한 1억 원 정도의 네. 비용이 소요됩니다. 네. 거기는 무조건 변리사, 변호사가 다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상담 시간별로 돈을 받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1년이 넘는 시간이 변호사와 변리사와 협의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제 소급 적용은 받아요. 변호사와 계약하는 시간부터 내 특허 권리를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국내에서 특허가 출원을 했을 때 1년 이내에 PCT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는 번역비라든가 이런 정도만 내면 되고, 물론 그것도 국가에서 또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그 국제 특허를 낼 수 있고요. 원하는 나라에 자기가 몇 개 나라에 지정해서 특허를 낼 수 있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각 개별 나라보다는 EU 하나로 내도 관계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PCT나 국제 직접 특허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권하고 싶은 방법은 그냥 PCT를 출원해서 저 절차를 밟아가는 게 비용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이렇게 그 연구자로서 발명뿐만 아니라 특허의 실제 출원, 등록, 또 국제 출원까지 제도를 아주 이렇게 꿰고 있는 송 박사님이 참 대단하십니다. 실제 우리 수업 시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외국 출원에서는 송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국가 직접 출원 방식이 있고, 이 경우는 12개월 이내에 출원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PCT라고 그래서 특허 협력 조약에 의한 출원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에 PCT 출원을 하되 30개월 또는 31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개별 국가에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유럽 특허를 말씀하셨는데, 유럽은 EPO라고 그래서 유럽 특허청이 따로 있는데 EPO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특허가 있고 개별 국가 특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각 그 국가에 어떻게 선택적으로 할 것인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기업에서의 발명과 특허, 특히 이제 송 박사님께서 특허 경영, 이게 대한 견해도 대단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허 경영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에서 발명의 중요성, 특허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의 근간이 되는 거는 사업의 이익을 얻는 게 기업의 근간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본은 기술이거든요. 네. 그럼 그 기술을 보호받고 마음껏 펼쳐 나갈 수 있는 거는 바로 특허가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특허를 기본으로 해서 뭔가 제품화를 했을 때는 나는 분명히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노하우를 가지고 하면 누군가가 파헤쳐서 뭔가 경쟁 제품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허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허가 이익을 창출하는 기본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견해십니다. 지금 이제 오늘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만나기 힘든 이런 그 훌륭한 발명자를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첨단 기술을 적용한 발명을 하면서도 발명의 기본에는 연필을 가지고 스케치를 한다든지 메모를 한다든지 이런 걸 강조를 해주셨는데, 정말로 좋은 이렇게 그 제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주고 또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또 이렇게 추가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용기를 가지고 발명과 특허에 도전하라는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특허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특허를 내는 것은 특별한 허가입니다. 특별한 나의 권리이고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생활 속에 있다라는 거고, 그 생활 속에
모든 것이 다 특허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 점만 명심하면 기술자가 아니어도 특허를 낼 수 있습니다. 불편하면 특허를 만들 수 있다. 그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입니다.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 연구 또 개발하는 동안에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송 박사님께 연락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뭐 매일은 24시간 열려 있고요. 네. 전화는 뭐 10시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로 좋은 시간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위해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